그러면 일 난다니까. 자, 이병자 찍어서 거기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이병 찍어. 1982년 5월 11일 경악할 사건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 발표하면서 건국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이며 부정부패의 표본이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장영자 이철이 어음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5공화국의 도덕성을 뿌리채 흔들어 놓을 수 있었던 그야말로 건국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이었으며 특히 5공화국 집권당이 된 당시의 민정당 창당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증폭돼 국회의 5공특위가 구성됨으로써 단순한 경제적 사건이 아니고 정치 사건으로 규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뿌리는 제4공화국에서부터 캐내야 합니다만 어쨌든 장영자 이철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민감하고 큰 파문을 몰고 왔던가 하는 것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 숙부인 이기광 씨를 구속하기까지 그 숨가쁜 순간들을 추적해보면 알게 됩니다. 이봐요, 신검사. 듣지 않으니까 중요한 자리에 있는 과장이라던데 1, 2년 차 검사도 아니고 과장이면 과장답게 정치적으로 센스 있는 처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기자들 없을 때 어서 풀어요. 대통령하고 순자 여사 입장 봐서 내가 기자들 앞에서 잠시 창피를 당해주면 되지 싶어서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들 이래? 어서 풀어! 당신이 진술한 내용하고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나? 전두환 씨하고 순자 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있는 거라고! 어서 풀어. 이 대한민국에 나처럼 경제적으로 기여한 사람한테 이게 제대로 대접을 하는 거야? 앉아. 쓰러지는 기업을 내가 몇 개나 세워줬는데 딸린 식구들을 생각해봐. 기업이 쓰러지고 산업이 마비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 훈장은 못 줄 망정 이게 나한테 할 수 있는 대접이야? 이수석입니다. 아, 납니다. 부장님. 그 일전에 제보해 주신 거 그 조사를 해보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그러십니까? 그냥 뭐 무역을 하겠다고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서 분주하게 은행 거래도 하고 뭐 그런 정도예요. 먹고 살래니까 다 어려운데 이 차장님들 별 수 있나요? 그뭐 별거 아니니까 그리 아세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나 1차 통보를 해준 안기 부장 유학성도 2달이 채 못 가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연락을 다시 해옵니다만 이때는 이미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어쨌든 이기광 씨가 장영자 사건하고 관련 없는 걸로 1차 발표한 게 아주 우습게 됐어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 검찰만 신뢰를 잃게 된 겁니다. 어쨌든 장관님께 보고는 드립시다. 상황은 급진전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회의를 끝내고 정치근 검찰총장과 서동건 대검차장은 법무부로 직행, 이종훈 법무장관과 점심을 시켜 먹으면서까지 수기를 거듭합니다. 당초의 발표가 더 어렵게 만들고 있죠. 이제는 더 이상 검찰의 공신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찰의 입장이 남체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하지만 이규광 씨는 영부인이 숙부가 아니에요. 이 때문에 수기를 거듭했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 못할 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법대로 수사하고 혐의에 따라 구속을 결정해야 되겠지만 구속 요건은 될 만한 혐의요? 네, 그렇습니다. 각하 결심을 얻겠어요. 이때가 오후 4시. 법무장관실에서 검찰 수뇌가 수기를 거듭하고 있는 거의 같은 시각에 청와대의 핵심 참모 2사람도 이기광 씨의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부인의 숙부지만은 검찰 조사 결과 그동안의 사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장영자한테 2억 원이라는 엄청난 뇌물을 받았다는 게 드러났다면 어떡하실 거냐 말이야. 안기 부장도 그렇지 영부인께 숙부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면은 각하한테 직접 보고를 드려야 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공화국이 부정부패를 주방하고 민주정의를 표방하면서 출범을 했는데 청와대하고 관련도 없는 사람 때문에 오공화국 자체가 뿌리째 흔들려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각하한테 직을 걸고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럽시다. 장영자 사건에 대통령의 친인척이 관련됨으로 해서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은 고사하고 도덕성에까지 치명상을 입게 되자 허화평, 허삼수 두 수석 비서관은 정의감도 나름대로는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오공 창출의 명분 붕괴를 우려해 건의를 합니다. 각하, 이 검찰은 거의 정확한 확정을 잡고 있습니다. 용단을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뭘 말이야? 그 이미 수사 결과로 드러난 이규광 씨는 구속을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무엇이?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이 그럼 드러났단 말이야? 총장을 불러서 하문을 하시면은 그건 금방 드러나는 일입니다. 각하, 이번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민정당 창당하고 무관하다는 게 밝혀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 정의사회의 구현이라는 오공화의 구호는 냉소적인 구호로 끝나버리게 되고 민심은 등을 돌립니다. 예, 저희들이 영부인의 숙부가 관련됐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알았어. 뭐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 그런데 이런 보고 내용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순자 씨 귀에 들어갑니다. 그럴 순 없어요. 어떻게 제가 청와대 들어와 있으면서 작은아버지를 구속해요? 그럼 당신은 뭡니까? 그라 이거 숙부가 와 설치고 나섰느냐 말이야. 에이가 전 국민의 여론이 이 민정당뿐만 아니고 오공 자체를 비도덕적으로 보고 있어. 누가 그런 보고를 올렸어요? 허씨들이 올렸죠? 당신은 지금 허수아비에 불과해요. 국민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 나라를 쓰리허가 다 말아먹고 있다고 그럽디다. 상황은 심각했고 예측을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4시 30분경 이번 사건은 불가피하게 장관, 내를 포함해서 관련자는 누구라도 법에 따라서 처리하시오. 내 발로 간다니까. 자, 갑시다. 여보. 걱정 말고 기다려. 여보. 마침내 이규광은 장영자가 사준 당시 시가 3억 2천만 원짜리 140평 집에서 대검 수사요원에 의해서 연행되는 것입니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5월 17일 1차 검찰 발표 후 열흘 만에 이규광에 대한 사건 전문은 곧 밝혀지게 됩니다만 사실 이 사건은 82년도가 아닌 80년 국보위 시절에 이미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규광이 후회하면서 던진 한마디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계엄령이 선포됐던 80년도에 잡아넣었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게 내 아니야. 그렇죠. 장군님은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후원하셨던 분이니까 자영자를 잡아 넣으랬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게야? 어찌 됐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사령관님께서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간인 신분으로
특히 여자가 이 군부대에 자주 들어간다는 것이 아무래도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전 이상하게도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너무 멋져 보이는데 어쩌죠? 제 눈엔 노사령관님도 너무 핸섬해 보이니? 참말입니까? 사령관님, 보안 사령관님 찾으십니다. 아, 그래? 노장군 요즘에 이상한 여자 만나고 있다면서? 이상한 여인이라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노장군 조심하라고. 우리 보안처에서 장보살이라 하는 그 여자 냄새를 맡고 있어. 장보살? 아이고, 나 또 무슨 소리라고. 유부녀입니다, 유부녀. 막 그러고 우리 사령부에 불사를 한 부인입니다. 나 이 사람 여자 관계는 아주 깨끗해요. 난 또 무슨 소린가 했네. 간다히 생각하지 말라니까. 곧 전모가 밝혀질 거야. 노사령관 괜히 나중에 그 남사스러운 일 당하기 전에 그 여자 안 만나는 게 좋아. 장보살이라는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됐어. 전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명은 장보각행이고 나이는 38세로 재력은 상당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고위층에서 자신을 밀어주고 있다는 듯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고위층? 그게 누군데?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지난 70년대 후반부터 북악산 쪽에 대정토사라는 절을 사들여 그 사찰의 이름을 각진선원으로 고치고 불사에 열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무슨 보고가 그렇게 개운치가 않아요. 그 보살 이름이 누구고 고위층이 누구야? 이규광 장군님의 처제입니다. 사령관님의 처삼촌 처제입니다. 바로 여기서 장영자에 대한 보고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